네,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간 전망 특집을 마련해서 SK증권 김영우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센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K증권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연간 네. 전망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먼저 연간 전망 얘기부터 좀 해보죠. 전반적인 흐름하고 네. 특히 센터장님 주력 전망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좀 네. 같이 말씀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로 본다라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걸로는 좀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상고하저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아무래도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인프라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변수가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바로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모멘텀을 가장 가지려면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결국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언제 바뀌는지가 중요한 건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상당히 명확하게 상저하고로 갈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상고하저를 예상하는 게 맞는데 대장주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저하고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측면이 굉장히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약세일 때부터 센터 형님이 아마 우려가 좀 과다해 있다. 결국 중장기 흐름에서는 언제든지 자신 있다는 말씀도 계속 해주셨었는데요. 네. 오늘 유독 또 닉스전자가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삼성전자 저가 매수 기회라고 여전히 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뭐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뭐 주가가 워낙 안 좋았었는데 9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12만 원까지 사실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숨 고르기는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도 뭐 7만 원이 깨지고 뭐 6만 전자가 보인다는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다른 건 모르겠어도 저점을 판단할 때는 PBR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년도가 그럼 실적이 망가질 거냐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고 상저하고로 좀 하반기에 많이 회복되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길게 본다라 그러면 결국 12월에서 3월까지가 업황의 저점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도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황 자체를 상저하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해외 IB 쪽에서는 한국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뷰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가격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 금리 인상 시그널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네. 시점에서 기업의 이익을 좀 평가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내년에 증액이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오히려 4분기도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하반기에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좀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드리면 DDR4가 내년에 D램 시장에서 엄청나게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서버 D램 기준으로 DDR5는 서버 D램 DDR4보다 35% 정도 비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이 DDR5의 수요가 2분기 후반부터 3분기에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ASP의 믹스가 달라지면서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마 내년 2분기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사실 스마트폰 시장 전망 자료도 하나 냈었는데요. 2분기 정도 됐을 때부터가 좀 부품 공급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줄어드는 시점이라서 전반적인 세트 수요는 오히려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물가 우려도 있고 지난해 금년에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데 한 가지 그거랑 대비돼서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에 소비 여력은 사상 최고치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만들면 다 팔리는데 공급을 못하고 있었던 그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 부품이 해소되면서 이 소비 여력들은 결국 실제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내년 2분기 말쯤이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때가 근데 주가는 약간 선반영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워낙 사이클이 또 짧아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다고 반영되는 건 한 3, 4개월 정도 전에 반영이 되고 안 좋을 거다 얘기 나오면 그냥 2, 3분기 후 것도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려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성장주를 쫓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삼성이 지금 성장을 못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저점이 보인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선취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성장의 또 다른 얘기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입장에서는 빅딜이고요.
한국 측면에서는 과연 이걸 좋게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주가 측면에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요. 자, 이렇다면 삼성은 앞으로 미국에만 투자하는 걸까요? 일단 그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이거는 그 미국이 이 파운드리 산업을 거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은 그런 게 없지만 이게 반도체가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건데 미국에만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메모리를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또 국내에다가 메모리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지금 상반기에는 공급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증설이 약간 슬로우해지지만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이제 수요가 개선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비 투자 캐펙스 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쭤봤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면은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주에도 투자자들은 네. 관심이 확실히 많이 쏠려 네. 있잖아요.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IT 투톱이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그 밑단에 있는 뭐 관련 협력사들, 뭐 네. 데페스아크, 주성 엔지니어링, 뭐 그리고 심지어는 칩셋 미디어까지 네, 이제 네. 한꺼번에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는데 소부장 쪽에서는 어떤 쪽에 좀 기회가 강하게 올 거라고 보세요? 근데 내년에 이제 아무래도 좀 국내에서 메모리 투자가 하반기에 증가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 신규 캐파 증설은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그쪽에 이제 낸드가 늘어날 시점으로 보고 있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좀 공급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분기 후반이나 3분기 초가 이제 신규 증설 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은 좀 가급적이면 좀 이제 그 삼성전자 투자가 좀 셀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소부장 쪽을 좀 타겟팅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 쪽으로 맞습니다. 먹겠습니다. 당장 어제도 이제 뭐 원희가 IPS나 PSK 같은 데가 좀 먼저 치고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DDR4보다는 이제 DDR5에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범용성에 대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이고 한쪽은 네. 올라가는 국면 아닙니까? 제품 주기도 전혀 짧아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DDR5의 본격적인 그 수혜 그런 네. 국면은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좀 근데 어렵죠. 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인텔의 CPU들이 새로 나왔는데 엘더레이크라고 해서 이 PC나 노트북에 쓰는 쪽의 CPU는요. DDR5가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DDR5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서버용으로 사용되는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이 모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딜레이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예정으로는 3월 정도에 공개를 하고 4월부터 이제 양산 시작이니까 5월, 6월 되면서부터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3분기 되면 이제 정상적인 공급이 될 텐데 그거는 DDR5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 쉐어가 아직도 인텔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모멘텀은 2분기 후반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중반부터는 DDR5에 관련돼서 상당히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좀 어려운 얘기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 이거는 사실 진짜로 좀 네.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미크론이 이제 마지막 변이다. 이제 오히려 팬데믹이 끝나간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정말 좋은 그림일 텐데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계속 이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위 메타버스로 가는 추세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내년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보고서에 메타버스 이야기를 원래 지난해에 많이 했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디바이스가 뭐냐면 결국은 VR이 되겠죠. 근데 VR이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금년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나 화웨이, 뭐 화웨이도 당연히 없고 뭐 샤오미 등등해서 스마트폰 업체들이 VR 만드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러네요. 애플도 그렇고 내년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하반기에 사실 모바일 뭐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모바일 디램 쪽에 새로운 수요처로 결국은 VR이 내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뜰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쭉 정확히 보면 사실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은 네. 자체하더라도 VR에 대한 확장성이 좀 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팬데믹이 솔직히 IT 수요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아서 그렇지 사실 뭐 팬데믹이 길어지면 사실 또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오히려 늦어질까 봐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제대로 스케줄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 금리 인상 안 해주면 저희는 나쁠 게 없죠. 그래서 IT는 사실 거기서 그렇게 크게 나쁜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국내 투자도 중국보다는 좀 더 확장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그렇다면 주가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인건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뭐 글로벌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주가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보면 과연 좋은 걸까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사실 그 이 공장에서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사람이 없어지는 그림을 24년까지 추세를 아주 빠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을 그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 정도인데 지능화 수준으로 넘어가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다 마찬가지인 게 밑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한테도 동참하게 기회를 줄 거고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해당되는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최대한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개별적인 기업에 대해서 삼성과 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상저하고를 예단하셨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변수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전반적인 패러다임 VR에 좀 한번 맞춰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김영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